네, 안녕하세요. 3D 프린팅 교육학원입니다. 얼마 전에 그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공개 도면 다운로드 받기랑 치수 확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2023년 도면에는 보니까 네 가지 도면이 더 추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도면을 처음 보게 됐는데 21번, 22번, 23번, 24번. 21번은 이제 이미 공개가 됐던 도면이고 22번부터 24번까지 세 가지 도면이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형태적으로 좀 더 까다로워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도면들은 기존의 형태를 응용해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이번에 23번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하기에 난이도가 너무 올라간 듯 싶어서 제가 동영상 강의를 좀 일찍 찍게 됐어요. 그래서 23번 같은 경우는 뭐 수업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시던지 반드시 한번 실습을 하고 시험에 응해야 되실 것 같습니다. 2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네, 치수가 안 나와 있죠? 치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A4지에다가 출력을 하면 거의 1대1 스케일이 되기 때문에 거의가 아니라 A4지에 스케일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치수를 자로 측정을 해가지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요거 여러분들한테 문제풀이 강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치수를 필요 치수를 이렇게 쭉 한번 붙여봤고요. 기존의 그 기능사 문제 같은 경우는 보시면 기존의 문제들은 조립되는 부분에 고려해야 되는 예, 부분이 이제 두 군데씩 있었어요. 조립 공차를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1번 부품과 2번 부품이 조립이 된다 그러면은 반영해야 되는 조립 공차를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되게 이제 핀 같은 형태의 보통 적용이 됐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23번 같은 경우는 갑자기 서로 이렇게 맞닿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조립공차를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2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험지에 치수가 어떻게 제공이 될까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아직 시험에 등장한 적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치수를 한번 파악을 쭉 해봤는데요. 참고적으로 도면에 보시면 NS라고, 그러니까 논 스케일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치수 척도가 없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마음대로 2배 크기로 낼 수도 있고 절반 크기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 뭐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의도가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긴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크게 만들게 되면은 그 출력 시간이 1시간 반으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출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기능사 시험에 등장할 때도 스케일이 1대1로 아마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치수가 거의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3번 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다른 저희가 이제 공개해드린 기능사 문제풀이보다는 아마 이 문제가 시간을 아마 오래 잡아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형태를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퓨전의 한 윈도우에서 다 모델링 해가지고 어셈블리까지 만드셔도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 윈도우를 작업 공간을 이렇게 세 개를 띄워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저는. 복사해가지고 이제 붙여 넣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을 선택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오리진을 기초 좌표계를 켜놓고 시작하시는 게 훨씬 쉽습니다. 자, 첫 번째 윈도우에서 1번 모델링을 하고 두 번째 윈도우에서는 이제 두 번째 모델링, 세 번째 윈도우에서 어셈블리를 하는 식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자, 첫 번째 그 부품의 형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품의 형태를 보시면 이제 구멍이 위에서 봤을 때 두 개가 뚫려 있고요. 최초로 이제 단면도가 등장하게 됐어요. 그동안 기능사 도면에는 단면도가 없었는데 단면도가 등장을 했고, 제가 이 퍼스펙티브 뷰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드디어 이제 형태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생겼구나. 도면을 가지고 형태를 판단해야 되는 형상이 이제 나왔죠. 물론 이제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서 난이도가 훨씬 올라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번 모델링 같은 경우는 실수할 우려가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실수할 요소가. 그래서 제가 이제 23번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핀 형태로 돼가지고 삽입이 돼서 회전하는 모양이죠.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하는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2번이랑 1번이랑 맞닿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립공차를 부여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자, 일단은 1번은 먼저 모델링을 하는데요. 탑뷰에서 시작하는 게 편할 것 같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번하고 2번하고 나중에 조립할 때의 편리성을 위해서 어딘가 좌표를 하나 맞춰서 시작하는 게 좋은데요. 핀이 삽입되는 위치가 0점으로 잡으면은 나중에 어셈블리 할 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델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한 얘기지만 스케치를 먼저 시작을 해야겠죠. 자, 위에서 탑뷰에서 스케치를 일단 시작하도록 하고요. 동그라미를 이제 두 개를 그릴 건데, 자, 이렇게 같은 위치로 이제 두 개를 그리고 치수는 재 보니까 내부의 구멍이 이제 8파이 정도 나올 것 같고, 외측은 20파이 정도로 측정이 됐어요. 네, 이렇게. 그리고 두 원의 중심의 거리가 33mm 정도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겉에 테두리 치수가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보니까 겉에 테두리 부분이 16, 16이죠? 저도 이거 오늘 처음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큰 원은 이제 바깥 부분이 30파이 정도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인으로 연결을 해주면 되죠. 라인으로 연결을 하는데 주의하실 점이 어,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선을 그으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툴마다 다른데 지금 퓨전은 스냅이 안 걸려 있지만 뭐 오토캐드라든지 기타 툴 같은 경우는 이 원에 그 4분의 1 지점이 되는 포인트 있잖아요. 동서남북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 포인트에 스냅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퓨전은 지금 스냅이 그렇게 안 걸리게 돼 있네요. 근데 캐드가 특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스케치할 때 여기다가 요렇게 그리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거 주의해 주세요. 이거 확대해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가로질러 가게 되는데 지금 도면에 보시면은 그런 형상이 아니라 탄젠트하게 부드럽게 넘어가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선을 이렇게 지금도 뭐 스냅이 하나 딱 걸리는데요. 그래서 스냅이 안 걸리는 상태로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구속에 가셔서 탄젠트 조건을 부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요거랑 요거랑. 이래야 중첩되는 선분끼리 중첩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고 어,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도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R값을 가지는 테두리가 두 개가 보이네요. 요거까지 그려두면은 편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원래 기구 설계할 때는 이렇게 스케치하지 않죠. 한 번에 한 가지 요소만 스케치하는데 기능사 시험 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빨리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거는 그냥 한 번에 다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이제 테두리가 두 개가 있단 말이죠. 요 부분에 2번 부품이 이렇게 지나가는 돌출된 부분이 지나가는 경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트림에 가서 트림이 여기 있죠. 일단 여기는 잘라줍니다. 그리고 치수는 내측의 원은 21 R 값으로 21 R이니까 잠깐만 여기 지금 다이아미터입니까? R 값이었죠?
그러면 네, 20일이 아니라 네, 10.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바깥쪽은 39 나누기 요런 정도 치수가 되나요? 네, 치수가 지금 보는 거랑 조금 다르네. 그쵸? 치수가 몇 정도 될까요? 5mm, 6mm, 7mm. 네, 17.5. 제가 이거 숫자 측정하면서 네, 맞네요. 자, 7.5 맞고요.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여기 있는 원이 자, 우리 도면에 보시면은 여기 원이 두 개 있는 걸로 보이는데 하나는 이제 챔퍼를 나중에 주게 돼 있어요. 그쵸? 여기 단면대로 보시면 그래서 제가 겉에를 그렸기 때문에 헷갈려 보였습니다. 이상하게 도면에 있는 거랑 다르게 왜 이렇게 크지? 네. 이게 챔퍼 라인이 나중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까지 스케치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저도 막 헷갈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게 난이도가 24번 중에 1번부터 24번 중에 가장 높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높이 부분. 우리 단면에 보면 여기 높이가 나오는데 여기가 지금 전체가 10mm 정도로 지금 측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10mm고 여기 온폭 파여 있는 부분이 어, 전체에서 3mm 정도 내려와 있네요. 보니까 치수가. 자, 그래서 익스트루드로 가셔가지고 네, 이렇게 다 선택을 합니다. 일단은 다 선택하고 여기는 구멍이 있으니까 네, 구멍은 빼죠. 원래 나중에 이제 컷으로 잘라내도 되는데 시험 때는 시간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선택을 하고 위쪽으로 대략 네, 10mm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릴까요? 위로 내릴까요? 저는 위쪽으로 했는데 위쪽으로 하면은 약간 좀 복잡해져요. 익스트루드가 이 다음에 익스트루드가 자 스케치가 꺼졌죠. 자 스케치를 켭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스케치를 이용해 가지고 위쪽을 뭐 돌출시킬 부분이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10mm만 이렇게 올렸는데 요 윗부분에 또 돌출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요 부분 그래서 4mm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자 익스트루드를 한 번 더 하셔야 되는데 얘가 밑바닥에 깔렸으니까 이렇게 올라오려면 14mm가 올라야 되죠. 지금 10mm 올라왔고 4mm 더 올라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조인으로 올라오게 만들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도면을 보시면은 아래로 또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여기가 지금 현재 3mm, 3mm 정도 네, 보입니다. 여기 이 전체 14mm에서 절반 정도죠. 그래서 익스트루드해서 네, 형태를 체크하고 여기서 3mm 지워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죠. 스케치가 밑바닥에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 그 시작 지점을 익스트루드의 시작 지점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시작 지점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선택하셔서 선택을 하시고 네, 익스텐트는 네, 거리로 하는데 네, 3mm를 네, 마이너스로 하면 되는 거죠. 3mm 이렇게. 그래서 죄송합니다. 시작 지점을 프로파일 플레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옵셋 여기 옵셋으로 해서 지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연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헷갈리죠? 별로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익스트루드에서 그냥 보통 우리가 프로파일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바로 거기에서 이렇게 뭐 컷을 하든 익스트루드를 하든 그러니까 이제 뭐 조인을 하든 그런 식으로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시작하는 위치를 스타트에서 지정할 수 있는데 요 세 번째 거 옵셋으로 하시면 시작면을 내가 따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윗부분에서 시작을 하게 해서 아래쪽으로 3mm 컷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굳이 스케치를 더 하거나 스케치에서 프로젝트를 하지 않더라도 막 끝나겠죠. 자, 그래서 형태를 1번을 다 거의 다 만들었네요. 네, 끝났어요. 스케치 한번 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이쪽에 보이는 라인이 하나 더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챔퍼고요. 못따기를 이제 3mm 하게 돼 있습니다. 부분을. 그래서 모디파이에 가면 있겠죠? 모디파이에서 챔퍼 누르고 3mm 이렇게 해주시면은 딱 봤던 그 모양 그대로 됐죠. 자,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요. 밑에 부분에 자립하기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보니까 이제 12파이 나오는데 요거는 저희가 스케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스케치에서 12파이짜리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요렇게. 그래서 요걸로 요 도형으로 4mm를 이제 컷을 하시면 되겠네요. 위쪽으로 4mm 컷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스케치 한번 꺼볼게요.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형태가 나왔나요? 자, 그리고 세부적으로 여기 보시면 R을 줄 게 있는데 이게 R이 너무 작으면 구분이 안 돼요. 제가 볼 땐 1R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보면은 잘 안 보이죠. 그리고 또 너무 작으면 R인지 챔퍼인지 구분이 안 되죠. 요거는 퍼스펙티브 뷰에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엣지가 형성됐다면 라인이 세로로 보이지만 R이라면 탄젠트 라인은 소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R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모디파이에서 필렛으로 1R만 딱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됐죠? 자, 이 부분은 R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선이 두 개여야 되는데 있는 것 같죠? 여기 없네. 이 부분에 세로로 모서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R이 있는 거네요. 아마 그 기능사 시험 보실 때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아마 도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치수 제공이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추정해 가지고 하느라고 그렇지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옆부분에다가 우리 수험 번호래. 현장에 가면 비번이라고 번호를 고유 번호로 부여를 해주거든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23번 모델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옆면에다가 텍스트로 해서 23번을 한번 마킹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위아래가 10mm라서 8.6 최대한 크게 이제 넣어주는데 그렇다고 위치를 잘못 잡아서 구멍이 나면 안 되죠. 아래나 위쪽이 터지면 안 되니까. 자, 가운데다 위치를 시켜주고 딱 1mm만 익스트루드로 음각으로 번호를 각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1mm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출력하고 나서 번호가 안 보이면 모델링이 섞여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내 걸 찾을 수가 없게 돼요. 비번 각인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델링 다 했죠? 좀 골치 아프게 생겼는데 금방 하네요. 해보니까. 자, 그리고 단면을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이게 맞는지. 여기 보시면은 시간이 남는 분만 이렇게 하세요. 시간이 없는 분은 바로 2번 모델링 하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그 인스펙트 쪽에 가시면은 섹션 어널리시스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단면이 기초 좌표계 플레인이 있죠. 요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눌러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도면에서 봤던 거랑 단면이 똑같은가요? 요거랑 요거랑 똑같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가 끝났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거는 보시면은 이렇게 짤룩한 부분인데 이 짤룩한 부분이 핀 형태의 삽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왼쪽에
요 부분이죠. 네, 여기에 파이가 아까 이제 측정할 때 8파이로 모델링이 됐으니까 공차를 적용하면은 7파이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이죠. 여기가 다이아미터가 8mm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요거를 이제 모델링을 할 건데요. 어디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제가 볼 때는 이제 스케치를 두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 핀 부분을 먼저 하나 모델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꺾인 거를 모델링 하시는 게 편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네, 가운데 핀 부분은 이제 7파이 정도 되고 위에 볼록 솟아 있는 거는 어 이건 몇 밀입니까? 네, 10파이 정도 측정이 되네요. 재보니까. 그래서 7파이랑 10파이로 되어 있는 핀 형상의 형태를 이제 모델링을 하면 되겠죠. 자, 이거는 원래 이제 좀 익숙하신 분들은 저는 리볼브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 모델링. 돌리는 거죠. 이렇게 중심축을 하나 만들고 지금 형태가 네, 요렇게 생겼거든요. 요렇게 이렇게 됐죠? 단면이 이게 더 빨리 그려져서 예를 들면 이거를 이제 뭐 스케치를 밑에 하고 위 하나 해가지고 길이에 맞춰가지고 3번 익스트루드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네, 요 방법이 치수 붙이기가 더 편하지 싶어요 저는. 그래서 리볼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10파이였으니까 5 정도 되고 여기는 몇이에요? 네, 여기는 자 여기죠? 여기는 7이었으니까 네, 3.5mm 나올 거고 네, 맨 아래는 5가 되겠죠. 반만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리볼브 할 거니까. 자, 그리고 위아래가 치수가 어떻게 됩니까? 네, 제가 이렇게 안 쟀군요. 네, 필요한 부분부터 치수를 붙여보죠. 네, 이 부분이 이 목 부분이 지금 아까 10mm였단 말이죠. 그러면은 11mm 필요하고요. 여기에 그 공차가 지금 들어가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3mm고 도면상에 측정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27mm에서 해야 되니까. 네, 물론 이제 그 현장의 시험장에서는 여기 치수는 다 제공이 돼요. 요거는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 전체가 27이고 10mm? 제가 미리 측정해서 적어놨는데 네, 막 헷갈리고 있어요, 저도. 네, 그래서 여기는 제가 한 번만 더 재볼게요. 여기가 네, 맞군요. 네, 제가 14mm면 안 돼요. 제가 약간 스케일감이 없어져서 14, 요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피니시 스케치하고 요거를 돌리는 게 낫다. 현장에는 치수가 있을 거니까 리볼브로 훅을 잡아주고 이렇게 돌리시는 게 네, 훨씬 낫습니다. 만들기. 자, 그리고 요 디귿자 부분을 이제 만들 건데 이 디귿자 부분에 공차가 또 들어가네요. 왜냐하면은 요 부분 여기가 지금 치수가 아까 어떻게 됐죠? 네, 그 부분에 이제 그 삽입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 치수를 파악을 해 두셔야 되는데 우리가 스케치할 때로 한번 가보죠. 10.5고 17.5니까 7mm 폭으로 되어 있었어요 여기가. 그래서 6mm 정도 돼야 들어가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6mm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음, 이거를 네, 그냥 옆에서 이렇게 그리면은 안 되네요. 여기서 그냥 이 도면에 나온 대로 네, 이렇게 그리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러면 걸려요. 네, 모퉁이가 걸려. 이렇게 해가지고
직사각형으로 익스트루드를 쫙 해버리면 이거 문제되네요. 뭐 보기를 잘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면을 제가 위에서 그려보면 이게 사각형으로 그리면 이런 모서리가 여기 옆에 닿게 돼서 여기 단면의 치수랑 우리가 단면에다가 공차를 1mm 줄 건데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커브로 여기를 그려줘야 돼요. 대상에. 네, 그래서 이거 스케치 머리 써야 됩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어려울 거라 그랬죠. 자, 그래서 떻게 그리냐면은요. 여기 탑뷰에서 봤을 때의 형상을 먼저 스케치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은. 자, 저 설명드리면서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 하는 거니까 저도 이거는. 자, 위에. 네, 요 정도가 좋겠네요. 네, 여기서 그리는데 네, 스케치가 돌아갔어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주셔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그리면 또 안 되고요.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스케치가 끝나버렸네. 네, 스케치를 하나 지울게요. 제가 여기 하나가 남아있어서. 자, 요 방향이죠. 네, 탑. 글자 보시면은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그리고 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네, 요 방향이죠. 요 방향에서 이렇게 가로로 그려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그리고 지금 중심에서부터 네, 지금 검토할 게 있어요. 네, 이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치수 막 검토할 수도 있잖아요. 네, 윈도우를 두 개로 해놓으면 이런 게 되게 편합니다. 어디를 검토할 거냐면 자, 요 가운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네, 이렇게 안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동심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서부터 17.5에서 0.5mm 떨구고 그러면 이제 17R이 되거든요. 10.5보다 요 선보다 커야 되고 11R이 되겠죠. 그 위치로 선분을 두 개를 그리는데 그냥 원으로 시작하세요. 11R, 17R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하기 2 해야 되죠? 지금은 직경이잖아요. 이것도 되게 헷갈리네. 이렇게 하고 17 곱하기 2를 또 입력하고 이래야죠.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쭉 지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나가고 지금 두께는 네, 6mm 있어요. 6mm. 그러니까 가운데 기준으로는 네, 3mm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밑에도 3mm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3mm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네요. 끝. 트림 안 해도 돼요. 네, 귀찮습니다. 시험이니까. 그래서 요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자, 뭐 같은 위치 맞죠? 여기서 높이 방향으로 5mm 익스트루드를 하는데 네, 컷이 아니라 이제 조인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요렇게 이런 모양.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돌출을 시키는데 스케치를 살려야죠. 네, 방금 스케치한 거 살리고 아래쪽으로 몇 밀입니까? 아래쪽으로 6.5. 네, 이거는 어셈블리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 쪽 같은 경우는 12mm 정도 이렇게 됩니다. 물론 도면이 있겠죠. 시험 볼 때. 그렇죠? 네, 이렇게. 그리고 도면에는 공차가 필요한 부분은 사실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아마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R이 들어가죠.
2R 정도 지금 들어가는데 2R인지 3R인지 네, 이렇게 2R 맞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모델링이 끝났어요. 그래서 요 모델링하고 1번하고 2번을 이제 어떻게 해요? 합쳐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못 갖고 가죠. 왜냐하면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컴포넌트로 크리에이트 컴포넌트로 해가지고 컴포넌트로 바꾼 다음에 요거를 카피해서 여기서 페이스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두 번째 것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얘도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복사 붙여넣기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컴포넌트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 컴포넌트를 갖다가 예, 카피 페이스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위에서 우리가 축을 맞췄으니까 옆에도 좀 맞추면 좋았는데 네,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무브가 있습니다. 무브를 선택을 하시고 그냥 뭐 아무거나 상관없고요. 이제 주의하실 거는 인크레멘탈 무브를 체크를 해주셔서 스냅이 걸린 상태로 이동하게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자, 그리고 이게 역시 예,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네요. 일단 대충 맞출게요. 대충. 이렇게 하고 안에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알려드린 네, 섹션 어널리시스를 써야겠죠. 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단면을 나누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공차를 제대로 줬는지 보셔야 돼요. 자, 여기로 잠깐 다시 가서 0.5mm 더 올라가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그리고 제가 제대로 모델링 한 거 맞아요? 왜냐하면 저 이거 약간 기울어져 보이는데요. 맞겠죠? 네, 이 해칭 때문에 해칭에 의해서 제가 착시 현상이 지금 일어납니다. 왠지 위에가 좁은 것 같은 거죠.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니죠. 깜짝 놀랐네 보고. 자, 그래서 0.5mm 이렇게 다 공차를 주셔야 나중에 이제 회전하게 되고요. 자, 여기는 아마도 치수가 어, 제가 이렇게 자로 쟀잖아요. 이 부분인가요? 여기 맞죠? 네, 6.5가 아니라 여기는 7인가 봅니다. 이렇게 되고요. 잠깐만요. 자, 온도하고 네, 여기였죠? 음, 네, 이렇게 7mm가 맞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증까지 완전히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0.5mm 더 내려와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컴포넌트는 다시 가져올게요. 네, 얘는 삭제하고 네, 이 두 번째 컴포넌트를 다시 카피를 해가지고 붙여넣기 하고 네, 인크레멘탈 무브 체크하시면 이렇게 눈대중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준점 대비로 몇 미리 이동해야 된다 그러면 무브에서 여기 보시면은 포인트 투 포지션이나 포인트 투 포인트 이런 기능 이용해 가지고 숫자를 0.5mm 딱 입력해서 지정된 위치에서 이동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딱 맞았죠? 네, 지금 제가 알려드린 그러니까 1대1 스케일로 출력했을 때의 치수는 지금 알려드린 이거 딱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끄고 이제 회전을 잠깐 시켜보면 출력하고 나서 어떤 걸 원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뭐 어셈블리 기능을 굳이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돌려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걸리고 이렇게 돌아가면은 여기 요쯤에서 걸리고 뭐 이런 부품이 되겠네요. 출력할 때는 네, 이거를 네, 사실 면끼리 저희가 닿게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붙으면 떼는 게 귀찮아서. 그래서 여기가 지금 면끼리 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네, 요로 돌려놔야겠습니다. 잡을 때. 출력할 때는 네, 이런 형태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형태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3번 문제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네, 어이구, 네, 시간이 35분 됐어요. 네, 이제 앞부분에 다른 좀 부연 설명 좀 많이 했는데, 2023년에 새로 모델링이 추가되다 보니까 조금 제가 설명드릴 게 오늘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23번은 이제 주의하실 게 아마 기능사 시험 때 공차가 필요한 부분은 치수에 A, B, C, D 이런 식으로 붙여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A랑 B의 치수에 대해서 공차를 부여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요 모델링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네, 한 최소 A, B, C 정도까지 나올 것 같고 요 부분이 이제 R 값으로 해가지고 공차로 나오면 D까지도 공차, 그러니까 조립 공차를 반영하는 부분이 아마 나올 것 같아서 가장 어려운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